여러분, 영어 공부 잘하는 유튜브 영상만 보고 정작 스스로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과 강의, 어플 같은 걸 결제하지 않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영어 일기 방법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9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어 일기를 직접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어 일기 쓰기의 효과,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how to do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영어 일기를 오늘부터 쓸 수 있게 변할 겁니다. 영상 순서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영어 일기를 쓰면 진짜 어떤 변화가 있는지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영어 일기 하다 보면은 꼭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16년차 영어 강사인데요. 제가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영어 일기 과제도 내보고 첨삭도 해보고 심지어 저도 90일 동안 연속으로 영어 일기를 쓰면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 혹은 실수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진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 에너지를 많이 아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영어 일기 쓰는 5단계 방법인데요. 제가 90일 동안 어떤 단계를 걸쳐서 매일매일 해나갔는지를 여러분에게 아주 낱낱이 공개해 드릴 거고,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최소한 실패는 안 할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어 일기 보너스 팁도 준비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영어 일기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 다른 책 이런 거 참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영어 일기를 매일 90일 동안 쓰면서 가장 느낀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영어를 먼저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분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하루 일과는 다르겠죠. 하루 일과가 다르다는 건 하루 느낀 점도 좀 다를 테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말과 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영어 문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 내가 영어 일기를 쓰면은 오늘 하루 겪은 거, 요즘에 내가 느끼는 생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게 가장 필요한 영어를 먼저 알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After watching a Netflix show, Culinary Class Wars, I realized how important it is to master your skills in your field. 제가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 쇼를 보고 쓴 일기인데, 자, 이거 안 본 사람은 이 내용을 쓸 수가 없겠죠. 저는 그걸 봤고 이 본 얘기를 나중에 외국인 친구와도 할 수 있고, 어떤 영화를 봤거나 책을 봤거나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느낀 점에 관한 이야기를 쓸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만약에 채식주의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어는 엄청나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 I'm a vegetarian 혹은 I don't eat meat,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영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영어, 영어 일기를 쓰면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영어 교재가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일기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술술 뚫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술술 뚫리는 거는 내가 아는 영어이겠고요. 내가 턱 막히는 영어는 모르는 거겠죠. 이거를 내가 직접 매일 영어를 단 3문장이라도 써보지 않으면 이걸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단어가 쉬우면 이 정도는 내가 쓸 것 같다 라는 착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돼요. 근데 실제 내가 읽고 들을 때 이해하는 영어의 정도와 내가 쓰고 말할 수 있는 영어 문장은 다르거든요. 쓰고 말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게 되고 내가 이제 필요한 말들을 모아갈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되는 거죠. 역시나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I don't think I'm as productive on Fridays as I'm on other days of the week. 제가 어떤 말을 쓰고 싶었냐면, 금요일에는 다른 평일보다는 일이 좀 잘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 제가 덜컥 막혔거든요. 일이 잘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지 좀 애매했었는데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챗GPT를 통해서 이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가 막힌 형용사가 뭐다? productive, 이런 형용사죠. 자, 이거를 제가 눈으로는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내가 직접 쓰니까 막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어 일기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taking a walk,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until과 by를 구분하는 거, 또는 things don't go as planned,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익숙한 문장들이거든요. 이런 건 또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걸 더 강화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건 찾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알고 모르는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교육 용어에서는 메타인지라고도 하잖아요. 영어 일기는 그런 것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담과 평가가 없어서 매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어를 보통 시험으로 접했잖아요. 시험에는 늘 정답이 따르고요. 채점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영어 문장이나 문법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 찾을 수 있겠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일기를 평가하지도 않죠. 비교적 자유롭게 부담 없이 매일매일 쓸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짧은 5분 10분짜리 인터넷 강의 보려고 해도 되게 뭔가 책상에 앉기 싫고 자꾸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그거 해야지 라고 미루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에게는 진짜 한 문장만 써도 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어에 대한 목표를 제가 쓰는 일기였는데 이렇게 제시하는 글들은 제가 전부 다 90일 동안 썼던 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One of my goals is to write more than 10 books in the next 5 years. I want to help readers improve their English so they can achieve anything they want. 제 목표 중에 하나는 향후 5년 안에 10권의 영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자들의 영어 실력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그분들의 꿈이나 목표를 좀 이룰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정답이 없고 시험도 아니고 누가 제 목표를 평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어 일기를 쓰다 보면은 되게 해방감도 들고요. 자유로워지고 저에게 좀 솔직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영어 일기 쓰는 게 되게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네 번째 변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는 영어 공부 습관을 들이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데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느는 느낌이 안 들거나 쌓이는 느낌이 안 들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어에게는 내가 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문장이 남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했다는 그런 날짜를 기록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영어일기 쓰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8월 5일, 6일 7일, 8일 이런 식으로 대표로 먼저 쓴 사람이 달고 그 안에 댓글로 영어일기를 쓰는 거였는데 한 문장부터 뭐 5문장까지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쓰기 싫은 날에도 아무리 바쁜 날에도 해외 출장을 간 날에도 한 문장의 영어일기는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핑계를 댈 수가 없고 내가 영어일기를 쓰는 게 막 기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플로 2-30분 하고 책도 막 3페이지 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장 쓰기. 그래서 영어일기는 영어 공부 습관을 들이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덩달아 올라가더라고요. 영어 일기를 써서 자신감과 습관까지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거 진짜 알려주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읽고 들을 때 기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영어 일기만 쓰고 아무런 영어 공부를 안 하지 않잖아요. 가끔 미드도 볼 수 있고 해외 유튜버도 볼 수 있고 뭐 원서 한 페이지라도 읽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내가 매일 영어 일기를 쓰잖아요. 그때 읽고 듣는 문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걸 내가 써보고 싶었던 말이 막 갑자기 등장해요. 실제로 여러분 아까 제가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런 때 형용사 productive를 못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떠올렸습니다. 에밀린 페리스라는 미드인데요. 여기서 I feel more productive here. 사무실을 바꿨더니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소름 돋았습니다. 이거 내가 어제 고민했던 문장인데 막혔던 문장인데 바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단이 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제가 90일 동안 이걸 지속하면서 최소한 5번에서 한 7번 정도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읽고 들을 때도 이 문장을 본 순간 이건 진짜 거의 평생 안 까먹을 정도로 내 영어 문장이 됐다. 내 몸에 딱 붙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다른 공부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영어 일기 변화 5가지를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내게 가장 필요한 영어를 알게 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과 평가, 정답도 없으니까요. 매일 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어 공부 습관을 들이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쌓이고 느는 느낌이 드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른 영어를 읽고 들을 때 내가 궁금했던 문장이 등장해서 기억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어 일기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돈도 안 들죠. 따로 특별한 에너지도 안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막상 영어 일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자주 실수하는 걸 5개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은 그 실수를 안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요. 여러분이 영어 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100이면 100 영어 일기, 영어 문법, 영어 패턴 관련 책부터 검색하고 사더라고요. 영어 일기 잘 쓰는 법 책도 있고요. 내가 한 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턱 막혔어. 아, 내가 영어 일기에 문장을 못 쓰는 이유는 문법을 몰라서구나. 그래서 갑자기 Grammar News로 도망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자주 쓰는 패턴을 알면 영어 일기를 잘 쓸 것 같아. 그러면서 또다시 패턴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영어 일기 못 쓰게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끝나고 나서 바로 한 문장부터 쓰는 게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다음 두 문장이 되고요. 세 문장이 되고 5문장, 10문장이 되는 거예요. 책 전혀 필요 없고요. 그냥 오늘부터 한 문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90%가 탈락하거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고요. 종이와 펜 혹은 컴퓨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어 일기라고 해서 막 복잡한 문법, 내가 이번 일기에는 not only 벌을소, 가정법을 쓰겠어. 여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겪었던 일, 요즘 느꼈던 감정을 그냥 담담하고 쉽게 영어로 풀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뭐 논문 쓸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단어도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쉬운 단어로, 즉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내 생각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내 생각을 차분하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복잡한 문법, 어려운 단어 이런 거 없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단어로 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가 그게 관건이에요. 세 번째는 영어 실력이 늘 때까지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1번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죠. 최소한 이 사람은 책이라도 샀잖아. 이 사람은 안 삽니다. 왜냐면 내가 한 두세 문장 써보잖아요. 내 영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니야. 난 아직 영어 일기를 쓸 준비가 안 됐어. 내 영어 실력은 충분하지 않아. 지금 쓰는 건 오히려 내 틀린 영어를 심화할 뿐이야. 그러면서 막 계속 미룹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미루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일기는요.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봐도 괜찮으니까 멈춰서라도 꼭 한 문장이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3번과 좀 비슷한데요. 네이티브의 첨삭을 받을 때만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 설득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고집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첨삭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뒤쪽에서 챗GPT로 첨삭 무료로 받는 법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첨삭을 받지 않아도 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편을 쓰면요. 그 중에 10편을 다 첨삭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과 시간,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 잘 쓴 거 한 2편 정도만 받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문장을 첨삭 받기 전까지는 안 쓰겠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영어를 쓸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뭔가 영어 한 문장 한 문장 쓰는 걸 되게 두렵게 만듭니다. 즉 첨삭받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써보세요. 마치 이거는 내가 보컬 레슨을 받는데 노래 가사 한 줄 한 줄 할 때마다 첨삭받겠다는 거고요. 내가 축구를 배우는데 드리블 한 번 칠 때마다 코치님에게 지적받겠다는 거고요. 이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이티브 첨삭을 없어도 일단 쓰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5번째는요. 듣기 읽기를 아예 안 하고 무조건 영어 읽기가 답이야 이런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원래 한국어로 영어 읽기 쓰는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영어 읽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아무런 듣기 읽기 없이 영어만 쓰는 거는 역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라도 런너블 티처조 유튜브 영상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영어 읽기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실수와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알려드릴게요. 실제 제가 90일 동안 이렇게 했던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영어 일기 쓰는 5단계 첫 번째는요. 시간과 장소, 분량을 일주일 단위로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걸 정해놔야 습관을 만들기가 좋고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안 쓰게 돼요. 저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 저의 컴퓨터 책상입니다. 저는 컴퓨터 책상에서요.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영어 일기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장소는 제 컴퓨터가 있는 제 일하는 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처음에는 저는 영어를 그래도 아예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세 문장에서 최소한 10문장까지는 써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조금 늘리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조금 있었어요. 뭐 거실에서 가끔 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정해놓으니까 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곧장 영어 일기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OTT 같은 거 볼 때 뭐 볼지 보다가 고민하면서 시간 30분 가진 적 많죠. 그런 것들을 예방해 줍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요 3가지를 한번 가볍게 정해보세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는 일주일 단위로 제가 설명
설명한 이유는 유연하게 계획을 세워야 계획을 지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뭐 한 달 단위로 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공책 혹은 태블릿, 구글 닥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트에 쓰는 게 좋나요? 키보드로 치는 게 좋나요? 아이패드로 써도 괜찮나요? 여러분 너무 상관없고요. 나에게 가장 익숙한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나 구글 닥스로 썼어요. 온라인에 해놓고 제가 아카이빙 하기가 좋고 나중에 이걸 첨삭받을 때 그냥 복사하기 붙여넣기 하면 좋으니까 저에겐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든 좋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일기를 직접 써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달리기를 빠져 있어서 6km 달리기를 뜬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한 50페이지가 넘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던 걸 챗 GPT에게 무료로 첨삭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쓰는 아주 심플한 프롬프트거든요. 막 되게 이거를 고차원적으로 하고 막 10가지 명령어도 넣고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일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딱 한 문장만 넣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설, 첨삭받은 완성된 문장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챗 GPT를 띄워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명령어를 하나 넣고 바로 제 일기를 여기다 복붙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corrected 버전이 나오겠죠. 그럼 제 영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주고 뒤에다가는 설명까지 씁니다. 이 설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챗GPT의 첨삭을 받으면 이제 제 문장과 첨삭받은 문장을 비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이래서 챗GPT가 고쳐졌구나. 이래서 내 문장보다 이게 더 좋은 옵션이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이 비교하는 데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늡니다. 여기 보시면 super tough를 really tough로 고쳐졌고요. 그 이유는 really sounds more natural and conversational than super in this context. 아,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챗GPT가 맥락도 고려하면서 고쳐주니까 이게 더 조금 더 conversational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라고 했고요. Let's be honest는 honestly로 고쳐줬고 이게 좀 flow,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 더 좋고 잘 읽히고 훨씬 더 캐주얼하다 이렇게 썼고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딱딱딱 정해서 알기 쉽게 첨삭을 해줍니다. 그럼 제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서 아, 이래서 이걸 썼구나, 저래서 저걸 썼구나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챗 GPT가 100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여기서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챗 GPT를 통해서 비교하는 단계까지 꼭 거쳐보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이 프롬프트나 이 챗 GPT에 어떻게 가입하는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블로그 글을 하나 남겨놓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영어 교육 브랜드 러너블에서 아주 꼼꼼하고 친절하게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또 거기다 추가 프롬프트도 몇 개 실어놨으니까 그 블로그 글을 보시면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이제 수정된 영어 일기 있겠죠. 첨삭받은 일기를 직접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때부터는 진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담은 영어 일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기는 내가 나중에 외국인과 말할 때도 용이하고요. 패턴은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고요. 정말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그런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고작 이게 1번 글이지만 이게 1번, 2번, 3번, 50번, 100번까지 쌓이면 정말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늡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필사까지 해보면은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자유롭구나. 이런 문장과 문장 사이의 플로우도 여러분이 좀 몸에 체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필사까지 꼭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해봤자 저는 10분 컷으로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도 없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비용도 0원 드는 거니까요. 저는 0원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무조건 처음에 돈 쓰고 하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마음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는 뭐 100만 원, 1000만 원 저도 아낌없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적게 들이는 거,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영어 일기에 부합하다면 한번 꼭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했던 요약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 장소, 분량을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하자. 그래야 습관을 만들기 좋으니까요. 두 번째는 태블릿, 구글 닥스 등에 직접 써보는 겁니다. 공책도 상관없고요. 세 번째는 그 쓴 일기를 챗 GPT 첨삭을 받아서 수정된 버전을 내가 갖는 거고요. 네 번째는 그 수정된 버전에서 설명을 하고 왜 수정했는지를 알려주는 프롬프트를 제가 썼잖아요. 그것들을 진짜 비교해서 여기서 뭔가 내 문장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얻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게 이해가 됐다면 내가 직접 써보면서 좋은 영어 문장에
느낌을 아는 거죠. 직접 내가 써보는 거니까요. 근데 내용은 내가 쓴 내용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 필사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 5단계를 거치면 정말 웬만하면은 영어일기 쓰는 거에 불편함이 없이 잘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너스 팁을 정리했는데요. 내가 쓴 영어 일기를 완성됐죠. 보고 읽거나 외우지 않고 보는 거 아니고요. 읽는 거 아니고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1분간 영어로 혼잣말을 해보는 거예요. 딱 쓴 다음에요. 덮고 제가 오늘 달리기 했던 일을 그냥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비슷한 단어가 나오고 비슷한 문장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 구조로 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영어 순발력도 늘고요. 영어 스피킹도 늘고요. 좋은 양질의 문장이 입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요. 영어일기를 쓰신 다음에 꼭 한번 해보시고 저는 데이 1부터 이렇게 하는 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먼저 영어일기 습관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약간 변주를 주고 싶을 때 영어일기 보너스 팁을 활용하시면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진짜 국내파이기도 하고 세대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100가지 이상의 방법을 많이 해봤고요. 이러면서 돈 시간도 많이 쓰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막 실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많이 깨달은 게 노하우가 되게 많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많고 그런 것들 유튜브에 하나씩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는 답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가 실험해보고 이 영상 만드는데 90일 걸렸잖아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혹시나 다른 방법도 티처조의 시선으로 한번 궁금하다 하는 것들 알려주시면 제가 30일, 60일, 90일, 1년 이런 것도 테스트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에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거침없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러너블 영어 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어일기 꼭 쓰세요.